안녕하세요, 백과주입니다. 오늘은 동공부 4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 하면은 요즘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지켜보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 예금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건데요. 예금은 나라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1금융권 3%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ADB라고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 성장률이 2026년에 1.9%, 전년도보다 0.2%좀 늘은 상태고요. 물가 상승률은 2.3%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금한 돈을 수령할 때 이제 이자 소득세 15.4%를 내고 나면 사실 우리가 예금을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겨우 따라가거나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9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10%를 좀 넘겼습니다. 10%에서 14% 정도. IMF 때는 20%가 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떼돈을 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축 붐이 불어가지고 집안마다 저금통 한 통씩은 꼭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었던 적도 있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자가 싸니까 돈을 잘 빌릴 수 있었죠. 부동산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큰 돈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이동합니다. 내 땅, 내 보금자리에 대한 갈망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절실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니까 자꾸 아파트 층수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 비쌉니다.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20대 중후반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결혼 정년기인 34살, 결혼까지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7년까지 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우리 한국의 결혼 평균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남자의 평균 결혼 정년기가 30세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 정년기가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좀 더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면 좀 더 이 젊은 시절을 더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7년 동안 돈을 모으고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중견기업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3,500만 원인데요. 한 푼도 안 쓰고 7년 모아봤자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걸로는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겨우 한 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4대 보험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은 이조차도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핵심지로 모여들기 마련인데 몇십억 하는 집들이 많은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들은 얼마나 현타가 올까요? 요즘에 2억으로는 보증금을 내고 거의 월세 100만 원 이상을 내야 서울 안쪽에서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은 대박을 노리고자 주식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코리아 주식 부양 정책을 많이 쏟아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코스피 6천을 달성하며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벌고 있네 라고 하면서 포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보면은 주식 앱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카페에 가면은 아줌마들 그리고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두 주식 얘기로 한창입니다. 오늘 동공부는 주식 편인데 서론이 정말 길었네요. 그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주식을 한 지는 8, 9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주변에서 주식을 하느라고 좀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봐서 좀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쫄보요. 주식은 간단히 얘기하면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룰이에요. 실제로 돈이 계속 찍히는 성장세를 가진 종목이다, 앞으로 큰 돈을 벌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투자를 하고 돈을 잃을까요? 왜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오를까요? 그건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뇌동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흘려준 이 얘기대로, 뉴스에 나온 이야기대로, 아니면 홀짝 게임 하듯이 감으로 하는 것,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모두 뇌동매매라고 부릅니다. 뇌가 움직이는 대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죠. 우리는 개미들이에요. 정말 저 뒤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파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큰 움직임을, 그 돈의 흐름을 캐치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흘러가는 흐름에,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예측이 틀릴 확률을 좀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웰크론이라는 마스크 제조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를
분석해보니까 매년 3월에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월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였죠. 그래서 2020년 3월이 되기 전에 2019년 12월에 이 웰크론이라는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3월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때 갑자기 1,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당시에 시즌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정말 몇 주를 쉬지 않고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몇 배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들어갔지만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테마주였는데 어쨌든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 회사에 애정도 가고, 그래서 당당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몇 프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마지막에는 오를 거라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단적인 예이긴 했는데요. 결국은 관심 있는 기업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투자는 그 기업에 내 돈을 맡기는 행위예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그 기업의 직원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돈을 맡기는데 남의 말만 듣고 돈을 맡기실 건가요? 요즘에 미국 주식도 증권사별로 사고팔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접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소중한 돈을 맡기고 싶은 기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하십시오.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 이어지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거시적인 안목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공부하고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갑자기 허튼 짓을 한다? 그때는 또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 여러분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큰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줄 것입니다. 저는 따로 종목 추천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손해 없이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단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백과아저였습니다.